요즘 종이 빨대 때문에 스타벅스에서 많이 불편하시죠? 음료에 종이 냄새가 섞이는 건 물론 금세 눅눅해져서 형태를 잃어 사용에 불편을 주는 종이 빨대. 소비자들이 한 목소리로 불평하는 이 종이 빨대가 어쩌다가 세계 최대의 카페 프랜차이즈 스타벅스에서 의무화된 걸까요? 2018년 7월 스타벅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2만 8천여 개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이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가 폐기물 문제를 일으키고 해양 생태에 악영향을 주고 환경 악화를 가속화한다는 이유였죠. 이 지침에 따라 스타벅스 코리아는 2018년 11월부터 한국 1200여 개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전부 종이 빨대로 교체했습니다. 이 외에도 스타벅스는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여러 캠페인을 벌인 바 있는데요. 고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 매장 종이 빨대 일괄 도입까지 추진하며 환경보호에 진심인 것처럼 행동했던 스타벅스. 그런데 최근 어이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4년 9월에 취임한 스타벅스의 신임 CEO 브라이언 니콜. 그런데 그는 스타벅스의 본사가 있는 미국 시애틀에 살지 않습니다. 거기서 약 1600km나 떨어진 미국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에 살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하는 대신 뉴포트 비치에서 시애틀까지 출퇴근을 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스타벅스는 이를 위해 전용기인 걸프스트림 G550을 제공하기로 했죠. 채용 계약에 따라 니콜은 최소 주 3일은 시애틀 본사로 출근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매번 출근할 때마다 왕복 3200km 거리를 전용기로 비행하는 겁니다. 그간 전용기, 즉 개인용 제트기는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비판받았습니다. 고작 승객 한 명을 이동시키기 위해 비행기를 띄워서 상당한 연료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신임 CEO가 한 번 출퇴근할 때마다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약 15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1인당 탄소 발자국으로 비교해보죠. 탄소 발자국이란 인간이 활동하며 사용하는 여러 상품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일컫는데요. 1인당 하루 평균 탄소 발자국은 33kg입니다. 니콜은 고작 하루의 출퇴근, 왕복 3시간의 여정을 위해서 일반인이 약 455일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과 맞먹는 양을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온실가스 기준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볼까요? 스타벅스의 고객 한 명이 플라스틱 빨대 하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약 480g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신임 CEO는 하루 왕복 출퇴근 과정에서 플라스틱 빨대 약 32,000여 개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강요하고 기후변화 방지 캠페인 등 각종 활동을 벌이며 적극적으로 환경 마케팅을 벌여온 스타벅스. 그런데 정작 뒤에서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벅스는 정말 환경보호에 진심일까요? 아니면 환경보호라는 걸 그저 피할 수단으로 써먹고 있을 뿐일까요? 한국에서도 종이 빨대 때문에 해프닝이 있었죠. 이는 스타벅스 같은 민간 기업이 자사 경영 방침 차원에서 벌인 일이 아니라 무능한 정치인들이 아집으로 온 국민들에게 강제한 일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매장 내에서는 무조건 다회용 컵을 써야 하고 매장 규모에 비해 다회용 컵 숫자가 적을 경우에도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죠. 음료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몹시 불합리한 조치였습니다. 컵 구매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다회용 컵의 음료를 제공해도 음료를 마시다가 매장 밖으로 나가는 고객들에게는 다시 일회용 컵의 음료를 따라줘야 하는데 설거지에 의한 수자원 및 인력 낭비에 더불어 일회용 컵까지 또 쓰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한편 마트와 매장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게 했죠. 게다가 식당, 주점 등에서 일회용 컵,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 식탁보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물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며 이를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합니다. 플라스틱 빨대와 젖는 막대 사용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고 한 해 후 2022년 11월부터 적용되기로 했죠. 이 일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폭발합니다. 각종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미 장사에 드는 비용이 증가한 상황이고 고객들의 불편도 큰데
사람들이 사용에 큰 거부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가격마저 3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강제한다는 건 지나친 간섭이라는 거죠. 당시 문재인 정부 환경부는 이 종이 빨대 사용 강제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보다 종이 빨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72.9%나 적다는 연구였죠. 그런데 얼마 후 진실이 드러납니다. 해당 연구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의 생산 과정까지만 고려한 편협한 자료였습니다. 종이 빨대 사용 강제의 정당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게 유리한 자료만 인용한 겁니다. 실제 연구를 살펴보니 생산부터 사용, 폐기까지 빨대 소비의 전 과정을 평가해보면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훨씬 더 환경에 해롭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기물 배출 시 에너지 소요량, 지구온난화 잠재력 등 모든 면에서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면 매립하건 소각하건 배출에 있어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했습니다. 물이나 토양을 산성으로 바꾸는 산성화 면에서 종이 빨대가 2배나 더 큰 수치를 보였고 담수 생태에 미치는 독성은 7배, 인간에 미치는 독성은 4배나 더 많았습니다. 종이 빨대가 빠르게 젖는 걸 방지하기 위해 코팅을 하는데 이 코팅이 매립, 소각되는 과정에서 환경과 인체에 안 좋은 물질을 배출하고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돼 해양 생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걸로 나오는 분야는 오존 고갈, 토양 독성, 자원 고갈 정도에 불과했죠.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힘을 실어준 자료만 인용하며 규제를 고집한 겁니다. 이런 불만과 비판에 의해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서야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되었던 환경 관련 강제 정책들이 일부 철회됩니다. 종이 빨대 강제화 역시 사실상 백지화되었죠.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고 있는 평산 책방에서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했다가 걸려서 논란이 된 일도 있었죠. 본인 스스로도 지키지 못할 규제를 밀어붙였던 겁니다. 과연 이 정치인들이 환경보호에 얼마나 진심이었을까요? 정말 환경을 위해서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규제들을 도입한 거라면 이러한 규제들이 실제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각도에서 꼼꼼하게 연구하고 숙고한 후 도입했을 겁니다. 그런데 종이 빨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그런 노력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대신 정책 위반자의 뇌피셜에서 출발한 고집과 상급자의 지시를 수행해야만 하는 하급자의 입장만 있었죠. 그리고 이에 따라 피해를 본 국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곳곳에 함부로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보며 우리가 환경보호에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평소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세계 곳곳 대자연과 오지를 여행하는 걸 취미로 삼고 있기도 한데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사람인 만큼 저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고 깨끗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개개인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권력이 강제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재활용부터 각종 일회용품 규제에 이르기까지 지금 한국에서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수많은 정책과 규제들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환경보호라는 공공선을 명분으로 개개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환경보호를 강제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이는 우리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환경보호를 내세우는 건 어디까지나 그들이 경영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은 그 기업을 외면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장 논리에 따라 그 기업 정책의 성패가 결정되겠죠. 스타벅스 사례처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소비자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하지만 정부가, 국가 권력이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건 이권 사업을 위해서건 아니면 진짜 환경을 위해서건 환경보호 관련 정책을 강제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공권력을 앞세워 전 국민들에게 강요를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문재인 정부 종이 빨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해당 정책이 실제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한 검토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명분만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런 강요를 한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의 오만과 고집으로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심지어 환경은 환경대로 더욱 악화됐죠.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사업은 어떻습니까? 영화 한 편 보고 원전에 대한 편견이 생긴 정책 위반자의 아집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며 환경이 파괴되었고 국가 주력 사업이 망가졌으며 전력난 문제 등이 발생했습니다. 정치인이 자신의 편협하고 미숙한 생각을 바탕으로 공공선을 외치며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려 할 때마다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문제와 권고로 그쳐야 할 문제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는 어디까지나
권고에 그쳐야 할 문제입니다.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규제들, 이런 정부의 간섭과 강요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권력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정부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국민들의 물 사용을 감시하고 전력 사용을 제한하고 식단을 통제하고 차량 이용을 규제하는 등의 디스토피아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담론이 적은 대한민국의 특성상 우리는 이런 문제에 조금 더 예민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재였습니다.